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2회 일반기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웜 기어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감속비 20분의 1, 웜 축의 회전수 1500rpm, 웜의 모듈 6, 압력각 20도, 줄수 3. 이때 줄수는 축직각 모듈이 됩니다. 웜의 모듈이 축직각 모듈이 되는 거고요. 줄수는 웜 나사의 중수가 되는 거죠. 줄수. 그다음 피치원 지름이 56mm, 웜 힐의 치폭 45mm, 유효 인압이 36mm. 다음을 구하시오. 단 웜의 재질은 당금질강, 웜 힐을 인청동으로 사용한다. 자, 둘 다 웜과 웜 힐, 웜 나사와 웜 기어 둘 다 지금 금속이죠. 당금질강, 인청동. 이렇게. 이때 내 마멸계수 K는 54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웜힐의 구피능력 166.6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치형계수 Y는 0.125. 파이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값이고요. 웜의 리드각에 의한 계수 파이는 1.25. 베타는 리드각입니다. 리드각은 10에서 25도 그 사이에 있을 때 웜에 의한 리드각에 의한 계수는 1.25를 써도 좋다 이런 얘기고, 웜 기어의 속도를 계산하라. 웜 기어, 웜 힐의 속도, 웜 기어, 웜 힐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웜 힐의 회전수를 알아야 되고요. 웜 힐의 회전수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웜 힐의 피치원 지름을 알아야 되죠. 웜 힐의 피치원 지름은 웜 힐의 이수를 알아야 됩니다. 웜 힐의 이수를 구해줘야 되고요. 이수를 구해줘야 되고, 웜의 줄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웜 기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번에서는 구핑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F1. 구핑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 웜 힐의 구피 능력. 시그마 B가 주어졌죠. 시그마 B가 주어졌으니까 이 시그마 B로부터 구핑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하중계수 안 주어졌고요. 하중계수 안 주어졌고, 그리고 속도계수는 웜과 웜1이 둘 다 금속이죠. 금속일 경우에는 6.1 플러스 V 지분의 6.1 이렇게 해서 구하죠. 웜 기어의 회전 속도 V를 VG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V를 갖다 대입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속도계수는 안 주어졌습니다만 웜 기어 쪽에서는 이 속도계수를 적용할 때 이 속도를 계산해서 속도가 10m/s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요거 갖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웜 기어 쪽에서는 웜 힐과 웜 나사의 재질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둘 다 금속이냐 아니면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냐 뭐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스퍼 기어라든가 또는 헬리컬 기어라든가 베벨 기어라든가 그쪽에서 적용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3번에서는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 F2를 구하라. 요거는 내마멸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다음 4번에서는 최대 전달 동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최대 전달 동력은 F1, F2 중에서 요거 중에서 작은 값을 가지고 풀어야죠. 작은 값으로 풀어요. 큰 값이 아니라 최대 전달 동력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야 안전합니다. 안전상 최대값입니다. 안전상 최대값 항상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자, 1번 봅니다. 속도 계수가 웜의 회전수분의 웜 힐의 회전수가 되고요. 이거는 ZG분의 ZW로 해서 표현이 되죠. 여기서 이제 NG를 구하면 웜 힐의 회전수입니다. 웜 힐의 회전수는 속도비 곱하기 웜의 회전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20분의 1 곱하기 1500 rpm 해서 rpm으로 표현이 됩니다. ZG는 속도비 I분의 ZW로 들어가니까 20 곱하기 3으로 해서 60이 되네요. 얘는 이렇게 해서 ZG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DG를 구하면요. DG는 웜힐의 피치원 지름이야. 웜힐의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로 들어갑니다. 모듈 곱하기 이수. 이때 모듈은 축직각 모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 곱하기 ZG 구한 값 해서
mm. 그러면 웜 기어의 회전 속도 v. 웜 기어의 회전 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g 곱하기 ng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g 곱하기 ng. 그래서 웜 휠의 피치원 지름과 웜 휠의 회전수를 구해서 계산을 해주면 메타 퍼 세크로 떨어지죠. 자, 1번 문제 해결하고요. 이렇게.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F1은 하중계수 안 주어졌고 속도계수 FV, 부피음 강도 시그마 B, 치폭 B, 그리고 치직각 피치가 들어가죠. 치직각 피치. 치직각 피치 곱하기 치형계수 이렇게 해서 F1을 결정을 해줍니다. 치직각 피치는 축직각 피치 곱하기 리드각이에요. 자, 리드각을 먼저 구해줘야 되네요. 리드각을 먼저 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 리드각 구해줘야 되니까 탄젠트 베타가 리드각입니다. 파이 dw분의 리드 길이로 들어가죠. 리드 길이가 들어가요. 파이 dw분의 리드 길이는 줄수 곱하기 피치가 들어갑니다. 축직각 피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축직각 피치. 이렇게. 파이 dw분의 zw 곱하기 축직각 피치는 파이 곱하기 모듈이죠. 축직각 모듈. 파이 곱하기 축직각 모듈로 들어갑니다. 파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베타 리드각을 구하면 아크 탄젠트 dw 피치원 지름이 56mm dw는 웜의 피치원 지름입니다. 56mm 분의 zw가 3 곱하기 모듈이 6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몇 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PN은 치직각 모듈은 축직각 모듈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 곱하기 모듈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F1은 속도 계수는 6.1 플러스 V분의 6.2를 적용시킵니다. 또는 6.0 플러스 V분의 6.0 이렇게 해서 적용시키도록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곱하기 시그마 B가 굽힘 강도 166.6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곱하기 치폭이 45mm 주어졌죠. 45mm 곱하기 PN은 파이 곱하기 모듈 6 곱하기 코사인 베타 계산했고 그 다음에 치형계수 값 들어갑니다. 치형계수는 0.125입니다. 0.125가 들어가요. 0.125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속도계수 6.1 플러스 V분의 6.1 플러스 굽힘 강도 166.6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그 다음 치폭 45mm 그리고 치직각 모듈, 축직각 모듈의 코사인 베타 축직각 모듈은 파이 곱하기 축직각 피치 PS 파이 곱하기 모듈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치형계수 0.125 주어진 값 갖다 대입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2번 문제고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3번에서는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 F2는 속도 계수 곱하기 파이 웜의 리드각에 의한 계수 파이 곱하기 dg가 들어갑니다. 웜 힐의 피치원 지름 곱하기 유효 인압이 들어가고요. 유효 인압이 곱하기 내 마멸 계수 들어갑니다. 내 마멸 계수 이렇게 해서 공식이 적용이 되죠. 다 이제 경험식입니다. 경험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험식이 이렇게. FV는 6.1 플러스 V분의 6.1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파이는 주어졌죠. 1.25 곱하기 dg는 구했습니다. 웜힐의 피치원 지름 구했고 유효 인압이 주어졌죠. 36mm 주어졌어요. 그리고 내 마멸 계수 주어졌습니다. 548.8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주어졌죠. 이렇게 내 마멸계수 548.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압이 36mm 주어졌고 웜힐의 피치 원지름 계산했고 1번에서 계산했고요. 그리고 리드각에 의한 웜의 리드각에 의한 계수 1.25 주어졌고 그리고 속도 계수는 6.1 플러스 V분의 6.1 적용시키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계산기 눌러줍니다. 계산기 눌러주면은 뉴턴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내마멸계수라든가 웜의 리드각을 이제 제가 조건에 주어졌어요. 조건에 주어지고 문제를 복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의 경우에는 이 내마멸계수도 그렇고 웜의 리드각에 의한 계수도 그렇고 표로 주어져요. 표로 주어져. 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표에서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내마멸계수를 선택을 할 때는 웜과 웜힐의 재질이 주어져요. 웜의 재질과 웜힐의 재질이 주어지면 이 재질을 가지고선 몇 개 주어지면 내마멸계수가 이제 한 서너 개 주어집니다. 서너 개 주어지면 그 서너 개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웜에 의한 리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도 베타에 따라서 즉 베타가 지금 리드각이라고 했습니다. 리드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각을 구했죠. 우리가 리드각을 구했을 때 그 리드각이 주어진 범위 안에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서너 개 주어진 값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서 풀어나가야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가 주어지고 나올 수 있다. 직접 주어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직접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표가 주어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표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F1과 F2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달 동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최대 전달 동력은 말씀드린 대로 F1과 F2 중에서 작은 값을 전달 하중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작은 값을 안전상 작은 값 F1과 F2 중 작은 값을 선택을 해요. 그 작은 값을 선택해서 그 작은 값을 F로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1이 계산한 값이 13.62kN이고요. 그리고 F2는 7.2kN이에요. 자, kN으로 구하라고 했네요. kN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뉴턴으로 구한 값에서 각각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kN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이 값들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데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이 좀 작네요. 7.2kN. 그래서 F2를 F로 보는 거죠. F로 보고 전달 동력 H는 F 곱하기 속도로 들어갑니다. 1번에서 구한 회전 속도, 1번에서 구한 웜 기어의 회전 속도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와트로 나오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킬로 뉴턴으로 갖다 대입시켰으면요. 얘를 킬로 뉴턴으로 좀 구했고 킬로 뉴턴으로 갖다 대입시키면 바로 킬로와트죠. 바로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4번 동력을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을 봤어요. 이제 1번을 봤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